안녕하십니까. 6급 배정한자 풀이 8번째 시간입니다. 배정한자요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치를 때 가장 기본적인 쓰기라든가 도금, 달기 또는 후음 달기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배정한자를 다 알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리와 논리는요, 배우는 과정에서 터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놓치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원리 만나보시죠. 첫 번째 원리는요, 이런 글자가 만나보게 되겠군요. 과연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두에다가 가운데 앙자네요. 이것을 어떤 뜻으로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을까 고민될 겁니다. 풀이나 꽃 종류의 중앙을 결합시킨 것으로 그곳은 즉 꽃부리에 해당한다 해서 꽃부리 영자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분들 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꽃부리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자는 굉장히 훌륭한 글자입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영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영이냐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영이죠. 지금 보니까 영어 할 때 꽃부리 영자에 말씀어를 씁니다. 즉 영국을 비롯하여서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쓰이는 말, 이것이 영어일 거고요. 한마디 해보라고요. 잉글리시가 되겠죠. 네, 알아듣는군요. 여러분도 한국인입니다. 영재, 즉 뛰어난 재주를 영재라고 합니다. 꽃뿌리처럼 뛰어난 재주, 그러한 사람을 영재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 영재를요, 언뜻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구의 재질이 있는 사람이다. 영재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영재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재주입니다. 영재가요, 어떠한 것이 꽃처럼 피어나는 재주라면요, 그 꽃이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땅속에 박혀있는 뿌리,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영재보다 더 뛰어난 재주, 인내의 재주를 가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요, 인생이 되었든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따뜻할 온자입니다. 이 따뜻하다라는 개념도요, 형용적인 개념이죠. 즉 어떠한 상태를 형용하고 있는 품사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하다라는 걸 과연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 만들려면 아마 온천 표시처럼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처럼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보시죠. 물에다가 가둘수에다가 그릇명, 즉 물을 한 그릇 쫙 떠가지고요, 물을 그릇에다가 떠가지고 갇혀있는 죄인에게 갖다 주니 그 마음이 따뜻하더라 해서 따뜻할 온자입니다. 물을 가두어 있는 죄인에게 그릇에 담아서 갖다 주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따뜻하다. 따뜻할 온이라는 거죠. 온실이라는 말은요, 바로 난방장치를 한, 즉 따뜻하게 하기 위한 방을 온실이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 체온, 사람이나 동물의 몸의 온도를 체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즉 가두어 있는, 즉 죄인에게도 물을 떠주는 마음.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이고요, 그것이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따뜻한 마음 속에 인내를 가지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날렐룡자네요. 이 날래다, 사납다 할 때 쓰는 자인데, 물론 여기서는 사납다는 뜻이 아닙니다. 날래다, 이런 씩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글자와 이런 글자를 합쳐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소슬용자입니다. 골목길용이라고도 하고 물이 막 솟아온다 해서 소슬용이라고도 하는데, 즉 물이 솟아오르듯 힘을 쓰니까 그 사람은 상당히 날래다라는 뜻이죠. 원래요, 그 물줄기를, 우물을 파는 사람은 압니다. 즉 우물을 파는 사람은요, 그 땅에다가 구멍을 내고서 그 물줄기가 갑자기 솟아오를 때 상당히 날래다는 걸 압니다. 그런 것처럼 힘을 쓰니까 이것은 당연히
뭐 씩씩하다란 뜻이겠죠. 그래서 날랠 용자입니다. 용기, 씩씩하고 굳센 기운, 용사, 용기 있는 사나이 또는 용맹스러운 병사를 용사라고 그러겠죠. 예나 지금이나 활동적이고 무언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게 날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날랜 기운을 가지십시오. 죽어있는 몸처럼 행동하지 마시고요. 특히 썩은 동태 눈으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날랜 눈과 집착 있는 힘, 그리고 박력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용사가 됩니다.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쓸 용자네요. 바로 용사의 마음을 쓰겠지요. 그러나 이 쓸 용자를 보면 어원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점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점이 다 있다고요? 그 점이 아니고요. 옛날에 점치는 점을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글자입니다. 처음에 이런 출발인데 점복자의 가운데 중입니다. 즉 점 중에서 딱 적중하는 점은 꼭 사용했다는 데에서 쓸 용자가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점을 쳐서 그것이 맞으면 반드시 쓴다는 데서 쓸 용자입니다. 여러분들 꼭 쓰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용례, 점부터 써오는 전례나 신례를 용례라고 그러고요. 사용, 물건을 쓰거나 사람을 부리는 걸 사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쓸 용자는요, 점을 쳐서 적중하면 쓴다는 거죠. 무슨 일이나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은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준비하십시오. 준비한 자만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 다음 글자 같이 할까요? 움직일 운자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네요. 군사군의 갈착.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요. 전차를 둘러싼 군인이 쉬엄쉬엄 옮겨간다 해서 옮길 운자가 됐다는 얘기죠. 즉 이게 전차를 얘기하는 군사입니다. 군사군자거든요. 그 다음 갈착. 옛날 군사들은 항상 옮겨가지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옮길 운자가 됐다는 거죠. 운명. 사람에게 닥쳐오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행운. 좋은 운수죠. 이 운명 중에서 행운이 여러분에게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 특히요, 6급 시험 볼 때요, 찍은 문제도 맞추십시오. 그것이 행운이겠죠. 중요한 건 찍을 수 있는, 즉 적중할 수 있는 것을 쓰십시오. 다음 글자는요, 동산원자네요. 이 동산원자는요, 동산은 동산인데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처럼요. 지금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보이면요, 이걸 애우리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즉, 애운담이라는 거예요. 울타리란 얘기고요. 그 다음 이것은요, 옷 챙길 원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옷 치렁치렁할 원이라고도 하는 자인데, 중요한 건 옷을 챙겨가지고 어떠한 울타리처럼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 울타리의 어떠한 그 나무나 꽃들이 옷이 치렁치렁 늘어져 있듯이 아름답다. 그 뒷동산의 화려한 무늬가 마치 옷이 치렁치렁 늘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울타리 안에 어떤 나무들과 꽃들이 그렇다더라 해서 동산이다 해서 동산원자가 된 거죠. 예를 들어 공원 하면 뭡니까? 누구든지 자유로이 쉬고 놀고 거닐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을 마련해 놓은 것이 공원입니다. 물론 함께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죠. 이때 공은요, 공평할 공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자주 나거든요. 화원, 꽃을 심은 동산이죠. 마치 옷무늬가 치렁치렁 늘어져 있듯이 아름답게 울타리져 있는 동산. 그것도 꽃이 많은 곳을 화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옷 치렁치렁할 원자 또는 옷 챙길 원자가 들어가면요, 왠지 아름답다 또는 무엇을 챙긴다 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이 쉽겠죠. 물론 그 앞에 개견이 오면요, 원숭이 원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옷 치렁치렁 걸치고서 사람처럼 노는 짐승은 원숭이라는 얘기죠. 어떤 학생 지금 모니터 보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는군요. 저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아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글자 같이 보죠. 지금 이 글자를 보니까요, 또 옷 챙길 원자와 또는 옷 치렁치렁할 원자, 그리고서 갈착이 왔습니다. 어떻게 어원이 만들어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옷을 챙겨가지고 가는 곳은 먼 곳을 가죠. 그래서 멀 원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멀리 가기 위해서는 옷을 챙기는 법이죠. 아이를 낳아본 부모는 항상 옷가방이 더 큽니다. 그래서 멀 원자고요. 원근 멀고 가까움, 불언천리,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불언천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데 불언천리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천리를 멀다 하지 않다. 즉 여러분이 배우는 앞으로의 수많은 시간을 멀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마치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공부가 애인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애인 만나볼까요? 네, 기름유자네요. 왜 기름유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물수에 이런 자가 있습니다. 말미암을 유자죠. 네, 이것은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에너지가 되는 것은 기름이죠. 물로 말미암아서 에너지가 되는 것은 기름이다 해서 기름유자입니다. 중유, 석유의 원유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를 뽑아내고 난 뒤에 얻어내는 검은 빛깔의 찌꺼기 기름을 중유라고 그럽니다. 주유소, 한마디로 말해서 차나 뭐 이런 것 따위에게 기름 따위를 넣어줄 수 있는 곳을 주유소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기름을 물 대줄 주, 물 부을 주자니까 기름을 부어주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요, 바로 원리와 논리를 부어주는 곳에 클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바로 원리와 이야기 한자겠죠. 그 다음 이야기 한자 같이 보겠습니다.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다라는 표현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했겠죠? 그러나 아주 답은 쉬웠습니다. 마치요 중력을 발견한 것처럼요. 이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요, 어떤 과일의 꼭지입니다. 과일이 있고요, 그 위에 꼭지. 즉 과일은 그 꼭지로 말미암아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열매는 줄기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미암을 유자예요. 참으로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유, 까닭을 이유라고 그러고요. 자유, 남의 억눌림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건요, 자기 마음대로 하되 뭐에 맞아야 돼요? 도리에 맞아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의지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십시오. 다음 글자는 은은자입니다. 은행할 때 쓰는 자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금보다 아쉽게 은메달이 된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금, 즉 쇠금자에다가 그칠 간자 또는 머무를 간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금이 되려다가 그쳐버린 것을 뜻하는 데서 은이 됐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금 다음에 귀중한 건 은이거든요. 그 일에서 금을 가장 귀중하게 여겼고요. 그 금이 되려다가 그친 것, 즉 쇠금 그칠간, 금이 되려다가 그친 것이 은이다 해서 은은이라는 얘기고요. 은행하면 뭡니까? 돈을 맡기기도 하고 구워주기도 하는 것을 은행이라고 그러고요. 은하수, 흰구름 모양으로 남북으로 길게 보이는 별무리를 은하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은요, 이처럼 금 다음에 머물러 있는 게 은입니다. 그래서요, 금메달 다음에 은메달이죠. 왜요? 금 다음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자는 참 명확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개념은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다음 글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시름자인데요. 이 마시름자를 알기 위해선 두 자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냐고요? 이런 자겠죠? 즉 밥식이나 먹을식이라는 자와 하품입니다. 둘 다 여러분이 부수에서 배웠죠? 즉 먹는 것 중에서 하품하듯이 하는 것은 마시는 일이겠죠? 하고 하품하듯이 하는 일은 마시는 일이래요. 이 하품음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죠. 먹는 것 중에서 마시듯이 하는 일은, 하품하듯이 입을 벌리고 하는 건 마시는 일이다. 술 마실 때 보면 알죠. 그런 의미에서 마시름이고요. 음료수, 먹는 물을 음료수라고 그러겠죠. 음식,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물건을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요, 다양한 음식을 먹죠.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요, 여러분, 마음에 달린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죠. 그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도 되고요, 아주 야인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마음, 다음 글자를 같이 먹어보죠. 다음 글자를 보니까요, 소리음자입니다. 과연 소리라는 글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소리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했겠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처럼 만들었습니다. 즉, 서서 입을 벌려서 혓바닥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서서 입으로 입김이 나오듯 소리를 낸다 해서 소리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설립은 사람이 서 있는 거고요, 땅에. 이것은 가로알이 아니지만 입을 벌려서 입김이 나오듯 말한다 해서 그것은 소리다 해서 소리음자가 된 겁니다. 사실 보이지도 않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고민했을 텐데 이처럼 만들었군요. 음악, 소리의 가락으로 나타내는 예술을 음악이라고 그러고요. 발음기관을 통해 말소리를 내는 것을 발음이라고 그러고, 한마디로 소리내기가 발음이겠죠. 여러분들, 한자는요, 이야기일 때만 여러분에게 한자 어풀이가 쉽게 다가갑니다. 다음 글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의네요. 소리음 밑에 마음심. 소리를 내는 건 사람이고요. 그 소리에는 마음이 담겼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음의 마음심, 즉 소리 중에서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은 내심으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뜻의죠. 소리 중에서 마음을 가진 것은 당연히 뜻이 있지요. 아무 의미 없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소리 중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뜻이 있다. 그래서 뜻이 담겨 있다 해서 뜻의. 의도하다 할 때 의도, 무엇을 이루려는 생각이죠. 이때 그림도는 도모할 도자라는 이야기고요. 주의, 마음에 새겨두어 조심하는 걸 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물댈 주니까요. 뜻을 물대듯이 한쪽으로 물대 놓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주의하게 되죠. 그래서 주의가 된 겁니다. 주의해서 다음 글자도 같이 보도록 하죠. 다음 글자는요, 옷의자입니다. 이 옷의자는요, 원래 사람의 옷 모양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러한 옷 모양을 본딴 겁니다. 어떻게 본땄냐고요? 같이 보시죠. 이처럼 본땄습니다. 즉 사람 머리와 양옆에 옷과 옷걸음과 뭐 그런 모양을 본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머리와 양쪽 팔과 옷걸음과 그런 모양을 옷매무새를 본따서 옷의가 됐다는 거죠. 원래요, 옛날에는 이래서 아래 바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상의, 하상이라고 해서 위의 옷을 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옷의 그러면 위옷, 아래옷 다 하지만 옛날에는 위의 옷을 의라고 그랬고요. 아래 옷을 상이라고 그래서 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상실 그러지요. 의복, 한마디로 옷을 의복이라고 그러고요. 하의는 아래 옷을 하의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6급 배정한자 8번째 시간을 들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한자는 이처럼 뜻을 담고 이때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적절하게 표현한 뜻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한자는 이야기거리로 술술 풀려나갈 겁니다. 그러면요,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거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